용산이 송파한테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당장에 불안하셔가지고 못 따라가겠는 분들은 이렇게 강남 쪽에 오시면 시그니엘 타워에서 전체적인 강남의 밸런스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파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롯데월드 밑으로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이제 배우지에 앉아있는 개발돼야 될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오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훨씬 서울을 이해하시기가 좋고, 이제 강남은 시그니엘 타워에서 보시고 강북을 이해하실 때는 남산 타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혼자 여기 많이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네네, 진짜 많이 와서 봤는데요. 진짜 지금이 한 5번째 올라오는 건데 5번 정도 보고 나니까 그냥 이제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가 용산한테 이기는 이유가 이 시그니엘 타워를 기축으로 한강벨트를 이루고 있는 그 라인 자체가 전체 균질해지고 있고, 이제 잠주랑 장미만 좋아지면 아예 한강 라인 전체가 완벽하게 깨끗해지기 때문에 당분간 용산이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한남이랑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용산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역을 와서 위아래를 내려다보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송파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선호를 하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위에서 부동산을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을 가지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용산이 궁극적으로는 송파를 이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남이 이제 개발되는 거나 또 용산의 강변드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개발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사람들이 실사용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가치를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보다는 실사용 가치를 많이 두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용산이 송파 가격을 돌파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가치는 송파가 이제 용산이 훨씬 좋아질 거긴 한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오늘 돌면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각이 바뀐 게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단지나 도로만 다닐 때는 그쪽 주변에 대한 환경만 보게 됐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디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송파가 좋은 게 지금 이렇게 그 공원도 좋지만 저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균질하게 이렇게 아파트나 환경들이 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무슨 아파트일까요? 뭐예요? 네, 저기가 헬리오시티거든요. 아... 네, 헬리오 뒤쪽으로 가락시장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건 그래서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때 송파에 있는 밑에 있는 좀 아파트들이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위와 아래에 대한 균질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송파에서 이제 후면에 있는 아파트들이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지을 때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네, 여기 이쪽으로 빌라. 보시게 되면 빌라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구역에 대한 그런 분들도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송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도시로서는 완성형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 리얼도 이제 다 만들어졌고, 잠실 내면 아이파크도 다 만들어졌고, 이제 장미랑 잠주 5단지만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잠실주공 5단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규모 면에서나 또 이제 앞으로 좋아질 편의성 면에서나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실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주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일선으로 입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향후 가치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제 일선 뒤쪽에 있는 좀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하셔도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나 아웃풋을 본다면 네.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용산이 어떠냐라는 네.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완성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송파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저는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오래 기다리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용산은 한강벨트 라인 쪽으로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마냥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아편 쪽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재건축을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개포나 아니면은 대치동이나 역삼동이나 이렇게 있는 신축 아파트들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용산이 좋아질 거기는 한데
그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거주로서 어차피 뭐 강남은 다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실거주 측면에서 그냥 편하게 사시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지금 당장에는 용산보다는 송파에 오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여력이 돼서 미래에 대한 실사용 가치를 나는 이제 나중에 뭐 이사를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동 수요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 용산에 투자를 하나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용산이 송파한테 게임이 안 된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저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헬리오시티를 보면서 좋아졌던 것들을 이미 경험을 해봤으면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도 나중에 개발되고 난 이후에 대한 가격들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다들 여쭤보시는 게 뭐 계룡역이랑 뭐 그 밑쪽에 있는 미금역이 뭐 이렇게 돼 있는 역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여쭤보세요. 이제 너무 구축인데 개발이 되겠냐 안 되겠냐. 실제로 가보시면 좀 고즈넉하고 송파다운 느낌이 좀 없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 거리상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시게 되면 멀어 보이나요? 가까워 보이나요? 가까워 보여요. 별로 안 멀어 보이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좀 노후도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송파 생활권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구축들에 대해서 내가 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실거주 하시면서 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쪽 2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면 저는 올파포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행정구역상에 있는 그 파워를 사람들의 인지도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송파 2선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들 신축 하니까 뭐 마포 신축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마포는 무조건 상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포가 아무리 치고 올라가도 송파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상 붙어 있는 곳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봐야 되는데 마포에 붙어 있는 용산이 아직 개발이 덜 됐고요. 마포 옆에는 뭐가 붙어 있죠? 뭐 서대문도 붙어 있고 일산도 붙어 위에 있고 서대문, 네.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마포가 치고 올라가냐면 마포는 전 지역이 너무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같은 모습이 마포에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완성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장기를 보고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성동구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동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리마제를 기축으로 해서 이제 막 개발되려고 하는 호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행을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간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혹하시는 것보다 사람들마다 투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진 시드가 적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청담이랑 그 삼성 쪽으로 가면 언덕도 되게 심하고 노년도 언덕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언덕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한남 더 힐도 언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힐이 들어가 있어요. 힐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사도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자꾸 성동구에 있는 옥수동이랑 금호동만 언덕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물론 경사도가 너무 심한 거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한강 조망 뷰에 대한 것들이 그 언덕에서 나오는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쪽에 유망 단지들이나 한강 뷰가 나오는 단지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살아보시거나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그 언덕이 주는 불편함보다는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마포가 너무 이렇게 오버슈팅이 돼서 다른 지역을 어딜 봐야 하는 분들은 저는 성동구 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언덕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유망 지역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송파는 뭐 너무 평평하고 완성형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 배우지로도 좋아질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구축이냐 아니냐의 가치보다는 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신축 살면 너무 좋기는 한데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신축을 사시게 되면 자산의 역순환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입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만나본 분들 기준으로는 네. 성동보다는 마포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마포가 지금 뜨거우니까요. 근데 지금 마포가 거의 뭐 28억, 30억씩 막 거래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성동은 아직 그걸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마포는 전체가 다 새 거잖아요. 근데 성동은 옥스파크힐스 빼고는 막 새 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비슷한 추이로 갔다가 이제 갭 수요가 마포 쪽으로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계속 무리를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잠재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단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마포에서는 겪어보니까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동구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를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더 이제 성동이냐 마포에 대해서 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동구가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진짜 실제 성동구에서 앉아서 한강뷰를 보시게 되면 진짜 뷰가 좋아요. 왜냐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근데 나는 죽어도 언덕을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은 그 대체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동구에 있는 뭐 옥수 리버젠이나 뭐 아니면 옥수 하이츠나 그 외에 뭐 금호 두산이나 이런 아파트들 너무 좋아합니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환경 면에서도 되게 살기 좋기 때문에 뭐 언덕이라는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아파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뭐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는 거죠. 왜냐면 진짜 수도 없이 가봤어요. 수도 없이 가보고 그 안에 있는 뭐 상가도 가보고 뭐 마트도 가보고 뭐 마을버스도 타보고 그 실제로 뷰가 나온 아파트들도 여러 개를 봤는데 뭐 리버젠 뭐 그다음에 뭐 파크힐스 그다음에 뭐 금호두산 뭐 그쪽에 있는 것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옥수동은 호재가 많잖아요. 금호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들이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또 깨끗해짐이 마포 못지않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단편적으로 여기가 다 깨끗해졌으니까 아니면 만들어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 그 투자금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역을 균일질하게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이냐 아니냐 새 거냐 아니냐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건지 내 투자금에 대해서 맞는 단지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합리적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선으로 늘 얘기 드리는 이제 아파트 쪽인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들이 되게 균질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개발이 되면 지금 위치상으로도 이쪽이 헬리오거든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돼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 뒤쪽 지역인데 입지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헬리오보다 더 새 거가 될 거고 헬리오 가격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저 아파트들의 가격이 막 오버슈팅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 잠재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저기가 이제 구축이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나 편의시설들이 지금 신축을 따라오기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리상으로 여기에 대중교통이나 도보나 아니면 차로도 얼마든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실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미래 가치를 보시는 거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서울시장이 너무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의 이제 기호나 뭐 아니면 선택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세계 시장이에요.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공간을 공유하고 살고 싶어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핵심지 외곽에 있는 관광지 주변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문화를 항유하고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외국인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핵심지의 입지가 좋고 살기가 편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단기간에 슈팅들이 너무 많이 된 단지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점으로 따라갈 거냐 말 거에 대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고점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불안하셔가지고 못 따라가겠는 분들은 기다리시지 말고요. 그냥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단지를 사신 다음에 그 다음 시점이 왔을 때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막 무리를 해서 막 연끌을 해가지고 따라가시는 건 비춘적이래요. 왜냐면 내가 생활비를 너무 아껴가지고 투자에만 매달리고 내 생활 여건이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 그 투자를 못 버티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경제 위기가 올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도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값도 그 다음에 뭐 교통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임장할 때 정말 충격받았던 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생귤탱귤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년 전에 500원 했거든요. 지금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1,500원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물가가 300% 오른 거예요. 그럼 1년에 15%씩 오른 거잖아요. 아니, 그만큼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위기가 와가지고 하락을 맞을지 모르는데
진짜 고점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 21년에 보셨잖아요. 25% 30%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40억짜리 아파트가 20%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8억이나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30%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12억이 떨어지면 20억대로 꼽히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그때 사야지. 그때 살 수 있을까요? 21년에 송파 엘리트 단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아무도 안 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친 듯이 오버슈팅을 하고 계시는 대단지 아파트가 어디죠? 올파포가 지금 30억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거 21년도에 올파포가 얼마였어요? 12억 했어요. 12억. 12억 했는데 그때 샀어요. 아무도 안 샀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12억을 지른 사람들이 용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분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이 오면 사야지 뭐 해야지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한 다음에 기다리시는 게 최고예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투자자 중에 잠주 5단지를 분양받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얼마죠? 45억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이사를 많이 다녀서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사놓고 기다리면서 그 가치를 누리고 생활하면서 자산이 올라가는 걸 누려야 되는 거지. 자꾸 막 1,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 빨리 사고 팔아야 된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탑다운 방식으로 지역을 이해하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그널 타워 오신 거고요.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여행 삼아 이렇게 놀러 삼아 오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시면서 서울 부동산을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조급해하는 이유가 지금 마포성동 30억 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뭐 30억 넘을 거에 대해서 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축 새 거라고 하면 따라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내 돈에 맞는 걸 사셔야 돼요. 그리고 30억 이상 올라갈 거냐 아니냐라고 보면 지금 단기 배팅에서 물건이 잠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버슈팅이 또 나와서 뭐 31억, 32억 물건들은 나올 건데 갑자기 막 36억씩 뛰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갭투를 하려는 분들에 대한 매물도 거의 다 사라졌고 뭐 진짜 뭐 1층이거나 아니면 뭐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마포에서 도화현대랑 도화우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추천드리면 그 단지는 안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마포에 있는 전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마그자 뭐 이렇게 돼 있는 신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마푸자 이런 데만 올라가는 거지 마포 전역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뭐 이제 공덕역 아래쪽에 있는 구축들이나 그쪽 옆으로 해가지고 뭐 태영 아파트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새거 하시지 말고 마포에서 교통 접근성이 나오고 학교가 가깝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단지는 뭐 지금 따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0억 40억이 올라가는데 뭐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과 그거를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자꾸 뭐 이게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흑백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라서 그런 판단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마포를 뭐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성동구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들인데 구축인데 호재가 있는 것들 중에서 초역세권 그리고 뭐 학교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다가 언덕을 입히셔가지고 안 돼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색깔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성동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강벨트가 한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진짜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숲 푸르지오 진짜 추천드려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약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실제로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뭐 그런 폭발적인 출산율이 안 나오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인구의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가정을 하면 그 뷰와 생활권에 대한 가치들을 되게 높이 살 텐데 서울숲 푸르지오는 진짜 한강 그 공원도 되게 빨리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그 단지들은 뷰가 진짜 잘 나오고 아파트 단지는 정비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축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 세대에 나온 아파트들에 대해서 편의성도 되게 좋고 실제로 인테리어에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의 집을 보면
상당히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파트들을 되게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숲은 푸르지오가 2차보다는 1차가 좋아요. 1차. 1차로 가셔야 됩니다. 1차로. 아시겠죠? 1차에서 한강뷰가 잘 나오는 핵심 단지. 그런 단지로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송파에서 성동을 더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송파도 좋은데 송파가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뷰가 나오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